리딩의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이제 Part 5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121번부터 130번까지 10문항을 저랑 이제 함께 다뤄보실 텐데요. 조금 더 편안하고 숙달된 그런 상황에서 자, 강의 시청이 여러분들 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시면 화면 보시죠.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는 접속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실전 강의를 들을 정도의 학생이면 자, while은 접속사지만 자, for는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다라고 하는 점도 비교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전치사와 접속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차이점은 전치사의 경우는 명사가 붙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붙잖아요. 근데 같은 뜻인 경우가 있어요. 동안에 맞죠? 어떤 단어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인 거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통틀어도 토익에 등장하는 것들이 두 개를 다 합쳐서 100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전치사나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전치사만 되느냐, 전치사 접속사가 함께 되느냐를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게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Whereas는 접속사로만 쓰입니다. 반면에 이런 뜻이죠. 자, Whereas는 보자마자 오답이죠. 왜냐하면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반면인데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 뜻은 while도 있어요. while은 기간의 뜻도 있지만 대조의 개념이 있고 그 대조의 뜻으로 1년에 2번 정도 꼭 정답 채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A가 뭐뭐하는 반면에 B는 뭐뭐했다. 근데 그 뜻이 얘예요. 따라서 1번의 뜻이면 그죠? 1번의 문맥이면 얘가 답일 것이고 2번의 문맥이면 답이 2개가 되니까 B번은 무조건 오답인 거죠. 야, 정말 고수가 되면 이런 게 눈에 탁탁 보이거든요. 자, 세 번째 notwithstanding. 이거는 뭐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토목달에 기초 강의 있죠? 를 들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토해특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notwithstanding은 전통적으로 부사로만 출제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전치사로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전치사는 누구만 나왔었어요? 그렇죠. 주구장창 despite와 in spite of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좋은 강의 아니에요. 이제 notwithstanding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딱딱한 단어예요. 그래서 listening에는 안 나오고 reading에만 나올 겁니다. 참고로 자, 누구누구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는 뭐예요? although. 이게 전치사 접속사가 다른 아이예요. 얘처럼. 그래서 접속사랑 구분하십시오. even though. 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moreover는 부사입니다. 게다가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품사가 다 다른데. 자, 앞을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applied for 라고 하면 apply는 그때 자동사로 쓰인 거죠. 어디에 지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컴마 뒤쪽에는 또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거나 분사 구문이 연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치사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 부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뒤쪽에 명사 and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토익의 트렌드를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이라면 해석 없이 정답을 C번으로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석을 하시면 오히려 이것과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대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A번과 B번을 왜 답이 안 되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품사에 대한 판별,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설할게요. 자, 그럼 앞쪽부터 해석 한번 해봅시다. nearly 별표. 형용사 부사가 동일형인데 ly가 또 있는 몇몇 단어들이 있고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nearly입니다. near는 근처에 있는 이런 뜻이고 물론 전치사로는 어디에 근처에 라고 하는 뜻과 동사로는 접근하다의 뜻까지 있지만 자,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따라서 nearly는
near와 의미상 관련이 없습니다. almost의 뜻이죠. 그래서 거의 그런 뜻이고 주로 수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밑줄 주고 정답으로 자주 출제되니까 저 아이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거의 200명 정도가 그 직위에 지원을 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급여와 자 그다음에 long working hours가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의 자 그런 노동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긴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C번 다시 한번 notwithstanding 정확하게 품사 정리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2번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품사가 달라요. under라고 하는 단어는 위치, 수치를 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수치 이하다, 어떤 어디 밑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또 하나는 뭐죠? 이럴 때도 쓰죠. 근데 주로 지배나 통제, 영향이 지속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part 1에서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 construction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과 자, 그 영향의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 중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하죠. under discussion, 논의 중, under investigation, 조사 중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under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또 수십 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토익 시험 보시려면. 자, 제가 뜻이 너무 많은 것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다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어드렸다는 얘기는 꼭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토익은 반복이 정말 많은 시험이거든요. 자, B번에 either가 되겠습니다. either는 원래 둘 중 하나의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둘 중 하나라고 하는 대명사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부정문에 써가지고 부사로도 쓰는데 그때는 또한 역시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쓰죠. 접속사로 쓸 때는 either A or B라고 하는 세트로 쓰이는 상관 접속사로 사용되더라. 까지고요. among은 전치사 맞는데요. 자, 뒤쪽에 뭐가 나오죠?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다만 3개 이상이 나와서 셋 이상 사이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among young peopl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eyond는 자, 범위를 나타냅니다.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 너머에 beyond the expect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자, 예상을 넘어서는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는 지금 비동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뒤쪽에 지금 명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either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왜냐하면 either는 만약에 형용사로 등장한다면 더하고 direction 사이에 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명사 자리 아니고요. 접속사 or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때는 부정문의 문장 끝이라고 했으니까 either를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갖다 뽀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자신 있게 비문부터 소거하고 이거는 무슨 문제다? 어휘 문제다 라고 자 지금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direction of Mr. Roper 이렇게 돼 있어요. 로퍼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잖아요. 방향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휘 하에 있다. 그 지휘의 지배와 통제와 영향이 끼치는 상태 안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정답이 A번이고요. among도 여러분들 답을 모르시겠으면 뒤쪽에 복수명사가 안 나왔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direction을 넘어선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이건 전체 문맥에서 말이 안 돼요. 자, 1년에 한 번씩 있는 자, 여름철 퍼레이드가 있는데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또 묶으세요. 자, 웰링턴이라고 하는 그죠? 웰링턴에 자, 그 스트리트 도로들이 있어요. 그 도로들을 관통해서 가는 그런 퍼레이드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지휘하에 있다? 바로 이 사람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휘와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체 문맥에서 어색하죠. 정답은 A번이고요. 자, 굳이 따지면 이 비동사는 뭐라고 보면 돼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런 지배나 통제나 영향의 하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혹은 이 퍼레이드는 자, 이 그 사람의 자, 이 사람이 지휘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동사를 이 형식으로 보시고 뒤쪽에 있는 전치사 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니까 보호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부사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내용 이해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무로 이렇게 탁 자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Under the direction of Mr. Rope 라고 하는 표현, Roper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지배나 통제나 자 그런 영향이 끼쳐지는 지속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under를 쓰는구나. 이게 진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120번대의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조금 어렵죠. 우리에게 좀 생소하거나 좀 여러분들이 좀 나 저런 거 몰랐는데 이럴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최근에 보면 그런 추세가 많이 깨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 높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배치되는 것. 자, 이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보시면 ABCD 다 부사입니다. just가 이 자체로도 부사로 쓰일 수 있죠. 그런데 just라고 하는 단어에 또 ly가 붙었어요. 이건 뭔가요? 자, just가 형용사 용례가 있는데요. 그때는 꼭 막 딱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올바르게 정의롭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precisely는 정확하게 오류나 오차 없이 딱 정확하게 이런 얘기예요. rightfully는 요거 A번하고 좀 비슷하죠. 올바르게. right가 자, 오른쪽에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른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올바르게 그런 뜻이고요. 자, indefinitely라고 하면 definitely라고 하는 건 뭐죠? 명확한 거죠. indefinitely는 불명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적분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는데 뭐 할 때? 프린터를 설치할 때 어때요? crucial,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대요? 따르는 것. 지시사항을 따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죠. 자, function의 밑줄. 자,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기능을 하다라고 하는 TION인데 명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니까 position 오늘 하나 봤죠? 함께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장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자, to 이하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좀 따라야 된다. 그죠? 자, to 이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따라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오차 없이가 맞고요. 올바르게 지시사항을 따라야 된다도 한국말로는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말 안 되는 거 알죠? 정의롭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나 오차가 없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얘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지금 오차나 오류가 없는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불의냐 정의냐의 그런 어감이 아니죠. 그래서 A번과 C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24번 가겠습니다. are offered부터 offering까지 서로 품사가 달라요. offer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명사로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자리는 그러면 명사 자리일까요? 동사 자리일까요? 뚜뚜뚜뚜뚜 보니까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C번과 D번을 소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수, 태, 시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숫자는 어때요? catalogs이기 때문에 have 동사와 are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태로 가시면 능동태냐 수동태냐인데 얘는 BPP니까 수동, 얘는 have PP니까 능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catalog가 무엇을 제공받는 상황이냐, catalog가 제공을 하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쓰시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Sanders and Styles라고 하는 이 회사의 catalog가 자, both가 나와 있습니다. To shopping club members and less regular shoppers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지금 제공이 되느냐? 자, 그러니까 요 카탈로그가 제공이 되느냐인데
자, 일단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죠. 지금 딱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고 and를 사이에 두고 A and B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 그러면 catalogs가 뭔가를 갖다가 제공할 수도, 어떤 정보를 catalog가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뭐뭐뭐를 제공하다가 되려면 뒤쪽에 목적어가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are offered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 카탈로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공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 제공된다는 겁니까? 쇼핑클럽 멤버즈에게 제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덜 정기적인 그런 고객들입니다. 그러니까 클럽 멤버가 아니더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양쪽 모두에게 자,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oth A and B는 그러면 도대체 A와 B가 뭐가 되느냐? 그건요, 여러분들 그때 달라요. 자, both가 동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and 다음에 또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both 다음에 명사가 왔으면 자, and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both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으면 and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대등한 단위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4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는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quality는 품질, possibility 가능성, selection은 선택물, perspective는 관점이죠. TIVE가 명사로 쓰이는 대단히 특이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representative, 대표자, executive, 자, 중력,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initiative라고 하면 자, 토익에서는 프로젝트의 뜻으로, 계획의 뜻으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TIVE형 명사 몇 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독특한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예요. 자, 관련성, 뭐와의 관련성이 있어요? 자, merger가 되겠습니다. 아, 두 회사 간의 merger가 되겠어요. Two firm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녀가 was the one who proposed it. 그것을 갖다가 제안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녀가 그 합병을 좀 하라고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뭘 가지고 있을까요? 독특한 자, 그 사람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5번의 정답은 또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똑같은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선택지의 구성이 여러분들을 조금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후반부 문제들의 특징이니까 사실 집중력을 여러분들은 후반부로 가시면서 잃게 되는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니까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 휴식 취하시고요. 더 돌아와서 126번부터 마지막 Part 5의 5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부터 130번까지 자, 마지막 5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시죠.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달라요. even if는 뭐죠? 이거 접속사죠. 자, 그리고 in order to는 뭐예요? 이건 in order 빼도 돼요. 이건 부정사입니다. 자, 물론 in order가 없으면 to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 특이한 존재죠. 그런데 앞에 in order가 붙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부정사스럽지 않은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부정사라는 건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도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사의 묘미인데 in order가 붙으면 어때요? 얘는 무조건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뜻은 뭐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사의 본질과 자, 사실은 조금 좀 벗어나 있는 그래서 부정사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단이 in order t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의어 표현으로 so as to 알죠? 자, 워낙에 뭐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표현인데 빈도수는 이 아이가 훨씬 더 많아요.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얘는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after all은 뭐예요? 이건 수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결국이라고 하는 의미의 수거입니다. Finally. 자, after all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given that 이건 뭐예요? 그렇죠. gi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give의 pp로 쓰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하필이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자, 얘를 전치사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given을. 그래서 given을 모르면 기분이 나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분이 전치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뭐를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전치사기 때문에 걔를 접속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요? given that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given 자체는 전치사고 given that은 뭐란 얘기죠? 접속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전치사와 접속사는 한국 사람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으로 쓰이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자, 전치사와 접속사가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제풀이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상당히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선택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딱 그 선택지를 보자마자 딱 내 눈에 띄었다라고 하면 답 쓰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바로 뒤에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붙어 있습니다. 부사절의 접속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어 동사가 오든가 분사 구문이 와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앞쪽에 그럼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동사가. 그러면 접속사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determine을 지금 동사 역할을 안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그 앞에 부사가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부정사가 오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으면 정답도 엄청나게 빨리 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막 해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폴머라고 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데 보스와 내일 할 예정이야. 상담을 할 예정인데, 뭐뭐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케이, 정답 B. 오래 걸린다는 거죠. 품사가 서로 다르구나. 앞에 동사 있고 동사가 왔으니 부사들의 접속사 안 되고 오케이, B. 알겠죠?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클리어합니다. 자, 그러시면 126번 그 정도로 해설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해석해 드릴게요. 내일 그래서 상사와 상담을 하게 될 건데 목적이 뭐예요?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결정하는 것이죠? Which offer. 여기서 offer는 명사로 쓰였고 which는 형용사입니다. Should be accepted. 어떤 거래 제의가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6번도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선택지가. 자, 냈다다 동사 맞지요? 의미 같지요? 그러면 어법 문제 맞지요? 그럼 수태시제 따지죠. 주어는 모리슨이라고 하는 오너가 되겠습니다. 클리닉은 병원 말고 의원 있죠?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오너가 3인칭 단수인데 복수 동사가 있나요? 안 보입니다. 두 번째 태로 갑시다. 뒤쪽에 목적어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따라서 수동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수동태가 누가 보여요? 두 개가 BPP가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다? 이거는 시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제까지 갔어요? 그럼 시제 단서가 지금 있을 텐데요. 자,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At tomorrow morning staff meeting. 여기에서 이슈를 어떻게 과거에 했어요? 못하죠. 할 거죠. 그럼 미래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과거 완료 진행형이 옵니까? 따라서 정답은 B번인데, 아니 B 플러스 ing는 그러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B 플러스 ing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단서가 주어져 있는데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이나 be going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는 뭘 정답으로 채택하셔야 돼요? B 플러스 ing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료하고요. 자, 해설은 끝냈습니다. address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 단어 중 중요 단어죠. 동사로서의 뜻 또한 5가지 정도가 토익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자, 편지 봉투 같은 게 나오면 주소를 쓰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말하다, 연설하다의 뜻도 있죠. addressing the audience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호칭하다. A as B, A를 B로서 호칭하다 이렇게 쓰고요. 다섯 번째가 그죠? try to solve,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S다, 다루다의 뜻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뜻이 토익에 엄청나게 나오죠. reading에.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가볼까요? 병원의 오너인 모리슨 박사님께서 patient privacy, privacy는 개인정보잖아요. 그죠? 사생활이죠. 내일 회의장에서 말이죠. 환자의 그런 개인정보, privacy, 사적 정보의 이슈 있죠. 이거를 갖다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여기서도 5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128번으로 넘어갈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upon부터 시작해서 since까지 품사가 다 같을 수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 얘는 분사일 수도 있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드렸고 저거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전치사로 나와요. 해석이 안 돼서 쩔쩔매고 답이 없어요 선생님 ABCD 중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형태가 ing거나 ed형인데 자, 여러분들이 본래 알던 뜻과 달라지는 그런 ing나 ed가 있어요. 자, 그래서 regarding 뭐뭇에 관해서, concerning 뭐뭇에 관해서, given 무엇을 고려했을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동일형이고요. 물론 about는 전치사로 주로 쓰지만 부사로도 사용되고 이때는 대략의 뜻이죠. approximately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아주 정직해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으니 전치사가 나와야 컴마로 끊기고 주어 동사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전치사가 등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upon이라고 하는 단어는 on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on이 훨씬 더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 디스카운트가 되겠고 디스카운트는 어떤 디스카운트예요? 제공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어디에서? furniture store. 이것이 지금 제시가 돼 있고 고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도착해야만 합니다. 일찍. 뭐 하기 전에? popular items sell out. 다 팔려나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기 많은 아이템들이 팔려나가기 전에 도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디스카운트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since는 다시 한번 전치사로 쓰이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래로의 뜻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스카운트 때문에 자, 고객들은 일찍 도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 뒤는 안 되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학생이 또 있어요. 자, 접속사로 사용될 때 이래로 때문에 개념이 있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왜 그런 내용들을 자꾸 강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잘 해두시면 이런 문제에서 절대 너는 함정이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129번 문제 가겠습니다. whoever부터 시작해서 whatever까지. 일단 ever가 붙었건 안 붙었건 간에 자, 일단 의문사로 저렇게 시작을 하는 아이들은 자, 뒤쪽에 뭐가 와야 되죠? 반드시 절이 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그 의문사 다음에 절이 동반돼요. 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몰랐을 때 그 몰랐던 정보를 맨 앞으로 딱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 의문사가 오면 문장의 나머지 내용이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사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문사. 그리고 앞에 명사를 끼고 있어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관계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관계사에다가 ever를 붙인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합 관계사라고 해요. 자, 명칭은 알려드렸고요. 그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 그러면 복합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에요? 자, 계속 형용사 절을 하려면 ever가 붙었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복합관계 대명사. 이게 대명사였으니까 ever가 붙어도 뭐 복합관계 대명사겠죠, 쟤네들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둘 다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만약에 명사절 자리라고 하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명사절 자리가 아니네요. 자, applying for가 is applying for가 자, 자동사 플러스 부사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티나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translator 번역가 직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translator position에. 그러면 이미 문장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명사절은 아닌 거죠. 따라서 명사절 지우고 명사절 지우면 그러면 여기가 부사절 자리일 수 있는가? 맞아요. 문장 끝이니까. 그럼 여기가 형용사절 자리일 수 있는가?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형용사절 자리도 되고 부사절 자리도 되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o나 which나 what은 전부 다 어때요? 명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명사 하나를 몰라서 내가 앞으로 꺼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장 구조도. 허허.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열심히 문법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으나 결국은 해석 동반을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 동반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translator position에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 두 개의 언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요. 포지션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 전체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건 특이하죠. 토익에서 이 아이템을 자주 다루진 않는데요. 일단 얘가 형용사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앞에 선행사가 일단 사람이 안 나와 있잖아요. translator posi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번은 지울 수 있는데 나머지 중에서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절이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설명하는 것이냐를 따지려고 해석을 해봤더니 포지션이 that year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앞문장 전체는 그녀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셔야 되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면 사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which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혹시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우죠. 해석을 우리가 맨날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항상 해석을 하시면 자, 이런 것들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자, 좋은 샘플로 삼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Tina Carter is applying for the translator position, which means 자, she has a knowledge of two different languages.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two foreign languages는 she has a complete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장은 좀 암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데 나도 한번 외워보고 싶어요. Tina Carter is applying for the translator position, which means that she has a complete knowledge of the two foreign languages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외워보시면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위치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돕는 거죠, 지금. 자, 그러라고 여러분께 제가 한번 암기를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해보세요. 130번입니다. mandane부터 시작해서 concentrated까지 다 형용사일 수 있어요. ed니까. 물론 동사 자리면 C나 D가 답이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하고 effort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 따라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죠. 자, A번에 mundane 처음 나왔어요. 토익에.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이럴 때 mundane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정답이 아니지만 나중에 정답 될 수 있어요. 선택줄 한번 뜨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transi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period와만 결합돼요. 변천의, 과도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transitional period라고 하면 과도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reduced는 감소된,
인하된, concentrated는 뭐 집중된, 집중적인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푸시면 되거든요. 자, finishing the project ahead of schedule. 자, 얘가 주어네요. 그래서 일정에 앞서서 프로젝트를 갖다 끝내는 것은 뭘 필요로 합니까?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해요? 집중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과도적 노력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요 o는 또 about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노력입니까? Parts of the construction crew. 자, construction parts가 되겠어요. construction crew의 part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자, 그런 직원들 있죠. 그래서 현장 직원들의 parts, 역할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역할에 대한 자, 바로 집중적, 그것과 관련해서 집중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해설과 함께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은 샅샅이 훑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꼼꼼하게. 자, 그리고 해석까지도 자,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자, 학습 기간이 짧아지고 자, 그렇게 성취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한강 남았죠, 그렇죠? 마지막 한강이 얼어붙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한강도 그냥 꽁꽁 얼어붙었던데, 자, 이제 한강 남았으니까 우리 한강 잘 넘어갑시다. 자, 꽁꽁 얼은 한강을 넘어서 여러분들 자, 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